시장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섹터 내에서 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또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개별 모멘텀 어떤 것들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수급이 좋은 이슈가 나와도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바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런데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왜 봐야 되느냐면 이야기했던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수급도 연속적인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시면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또는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소 관련주도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밀림보다는 이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가 하면 이거 뭐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VR, 가상현실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네. 카메라 렌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재료들,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나무가의 흐름을 보면 잠깐 조정을 줬지만 그대로도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거기다가 지금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재료가 나타나는 카메라 모듈 관련 사업 확장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이렇게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앵커님하고 공부를 했지만 어려운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료가요. 요즘은 오늘 호재가 나와도 오후에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줬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가격을 잠깐 보시면 16,500원 이탈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500원을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18,000원을 돌파하면 추세 형태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도우인시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강하유리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에 폴더폰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권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밀리다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계 최초 폴더블폰 스마트폰용 초박형 광화 유리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우리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우리 삼성 폴더블폰 공부했었고 그렇죠. 또 애플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재료로 계속 이어져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모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신규 상장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쉬운 거라면 거래량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아마 누가 봐도 부담 없이 중심축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3,000원 지지가 되는지, 가족 지킴선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36,000원 돌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상장된 가격대까지 한번 상승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좀 배웠던 대로 지금 패턴을 보면 양음양의 5일선 키스가 나온 패턴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S퓨어셀이 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앞으로 수소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 관련의 상승 흐름 급등이 좀 나왔다가 슬금슬금 흘러내려서 거의 보합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오늘 매매하신 분은 진짜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의 패턴이에요. 요즘은요.
진짜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연료전지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연료전지는 지난번에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어요. 네.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패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했어요. 네. 근데 연료전지에 대한 이슈는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나서 지금 현 구간대에서 밀림 없이 그러니까 0.45% 상승을 한 거거든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종가 위에서 내일 주가가 움직이면 이거는 다음에 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임수 패턴이 많아요. 장대 음봉이 많이 나타나는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실망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시장에서 물량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호재가 앞에 있는 거면 그러한 패턴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서 SPO셀은 1,500원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600원 돌파해서 오늘 종가 기준 위에 있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장대 음봉 윗골이 크게 다는 것에 대한 일단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음봉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음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한중 NC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도 항상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미래 먹거리라고 봐요. 네. 이 SS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것 때문에 2차 전지를 좋게 이야기했죠. 보통 2차 전지라고 하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ESS 관련 이슈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고 지금 이제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전고체 관련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뭐 드론도 그렇고 이런 관련 이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전망은 저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밀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중국 ESS 부품 생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본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딱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조정을 줬지만 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2,500원만 지지가 된다면 다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겠고요. 35,000원을 돌파하죠. 그러면 전고점까지 4만 원대까지도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소부장 종목 GS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냉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을 보면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밀림이 없어요. 거기다가 차세대 친환경 반도체 설비 칠러를 첫 수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박수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재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어제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했잖아요. 반바지를 주목하라.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반바지 반도체 반은 바이오. 지는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부장에 대한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GST를 19,500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21,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초석이 있겠다. 그래서 추세형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고 그에 따른 소부장 움직임도 좋아져야 앞으로의 시장 흐름 좋아질 텐데요. 소부장 관련주들도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조선 역시나 화끈한 모습이 있었는데 자, 지금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합병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은 조선업종이 있잖아요. 네. 뉴스 조금 것만 나와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될 업종은 되는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선업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뉴스를 통해서 재료들이 나오면 합병 이슈도 그냥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냥 계절이 왔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줄 것이다.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보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많고 기관과 외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작은 건드림 속에 상승 반등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꺾여야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조선업종들에 대한 섹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합병되는 종목들, 먼저 관련돼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은 HD 현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움직임, 오늘 좀 더 큰 슈팅이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슈팅 측면에서는 아쉬워요. 맞아요.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네.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조정을 주는 모습들도 있고 또 상승해 주는 모습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는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약하지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조선업종들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합병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고 모멘텀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HD 현대를 보시면요. 좀 어려운 장에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네. 상승하다가 윗골이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저는 시장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 여러분들 대장의 업종주들도 같이 가라앉는데 그런 모습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선업종들을 보면서 대장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도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좀 명확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 체크할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합병 이슈가 있은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흐름은 제법 탄력 있게 나와주었어요. 맞습니다. 뭐 거래 정지가 됐지만 어찌됐든 합병 이슈 이후에 다시 내일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요 구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밀림 없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반도체가 좀 더 강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알령 이슈 이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재조정이 돼야 다른 테마에도 돈이 붙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조선업종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재료, 작은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그거는 주도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최근에도 좀 여러분들하고 다뤄드렸어요. 한미 관세에 관련해서도. 그래서 50만 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어요. 53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조선업종들 한번 관심 있게 추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향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합병 역시나 관련주인 HD 현대미포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시원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어요. 오늘 가장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 그래서 조선업종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봉에서 정말 양봉 전환이 되면 급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미포도 오늘 장중에 잠깐이지만 음봉이 나왔었는데 양봉 전환되는 그 시점을 급소라고 생각하고 단타 접근했어도 오늘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선업종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비슷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어려운 장세에서도 한두 포트를 좀 이제 주도 업종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하나오션, 조선주의 우리가 대장주라고 불렸던 종목입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상단에 있긴 한데 오늘 뭐 HD 관련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뭐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행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합병 이슈에 좀 다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포인트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했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업종들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이슈, 잠수함에 대한 이슈, 혹시나 그 캐나다 잠수함 60조면 대단히 큰데요. 거기에 결선행에서 최종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을 가죽지킴선 유지를 보도록 하고요. 11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역시나 상장 이후에 장대 양봉, 상한가 가는 모습이 좀 보여진 이후에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구간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5일선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네. 야,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4번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양음음이 아니라 정말 양음 4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잖아요. 양봉이 나오면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음봉이 나오면 그것도 하루 더 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양음양의 패턴을 꼭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그 차트를 열어보시면 양봉일 때 주가가 그날 움직이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일 때는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 둘 때 바둑 돌 많이 있잖아요. 가격 단가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어떠한 캔들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방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조선은 그 포인트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중대형 선박 조선 전문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보셔야 된다. 따라서 저는 88,000원 가족지킴선으로 정해놨고요. 92,0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추세형으로 달려갈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SN시스라는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기자재 통합솔루션 관련된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U자형으로 반등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대한조선보단 강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여러분께서 두 개 중에 뭘 하지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강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업종별 보기 위해서 네. 대한조선도 보고 SN시스도 보는데 지금 SN시스는 조선기자재 통합솔루션 기업이고 우리가 몇 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2번의 양봉을 보여주고 지금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매물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46,500원 지지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지가 될 경우에는 51,000원 돌파하잖아요. 그럼 최신고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현대 힘스라는 종목 정말 요즘 뭐 힘을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점 돌파를 목전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힘스처럼 우리 시장도 정말 힘쓰를 내서 좀 5,000포인트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힘스는요 국내 1위 선박 블록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1위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래서 거래량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늘 제가 생각을 하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거 올랐잖아요가 아니라 시장이 어려우면 어렵고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수록 우리 심재욱 앵커님하고 맨날 공부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비싼 주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애매한 장세일 때 제가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현대힘스도요. 그런 이유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양봉이고 그대로 치고 갈 수는 있지만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봉 구간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파할 때 오늘 종가 기준상에서 가격 형성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거래량까지 살짝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22,000원을 지지선, 가족 지킴선 보고 24,0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기자재 종목 중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끼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거래량과 더불어서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같은 업종들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MBS 생산 품목인데요. 글로벌 점유율이 60%나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 대한 상품 가치는 이제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장에서도 밀렸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됐던 부분이죠. 거기다가 조선 엔진 필수 부품 하반기 고객사 최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인 정고점 구간에서의 영망치형인데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다. 그럼 밀리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밀리면 어디가 중요하느냐? 6,100원을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6,100원 밀리면 오늘 흐름은 속임수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고 6,7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급등 형태로 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조선,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바이오 역시나 우리가 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끼 있게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거와 비슷하게 지금 먹는 이제 비만약 이게 정말 또 유행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참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요, 네. 아버님 진짜 많이 봐야 될 게 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슈가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 주변에도 위고비로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사를 봤더니요,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도 위고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비만 치료제가요 아주 히트치는 그런 제약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내용들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하고 적어 가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쭉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만큼 하락도 많이 했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겠잖아요.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물량 다 뺏기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장중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일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올가미 기법이라고 그래서요. 라인에다가 가격을 던져놔요. 그래서 걸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법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에서도 이미 캐나다에 의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미국에 특허를 받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상한가 간 이유가 특허 등록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바이오랩도 지금과 같은 이제 상한가 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추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가미만 걸어놓는다. 그래서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방법으로 좀 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매매 방법 잘 모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에요, 여러분들 너튜브 전태룡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아침에 오시면 너튜브에 전태룡 검색해서 오시면 이 고바이오랩 어떻게 올가미를 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5,800원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고 6,160원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켜볼 종목 비만 치료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깔끔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좀 흔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이 그 인벤티지랩은 우리가 그 전부터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종목은요 시장에서 급등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밀렸죠.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죠?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약주 바이오에서 돈들이 몰릴 수 있는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하기 그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현 구간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가미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올가미를 어디에서 걸어야 되냐? 43,500원 구간에 이탈되면 뭐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이제 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4,900원을 돌파를 하면요, 이거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급등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올가미 기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만 치료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힘업이 좀 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은 나왔지만 다른 종목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죠. 테마주가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블루엠텍이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하고 변동성을 줬지만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또 유통을 통해서 어떠한 매출을 또 보여줄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5,700원 가족지킴선 지지 한번 확인하고요. 6,3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왔었고 지금은 상단 쪽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신약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요. 한 차례 상승하고 밀림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또 그래야 되냐면요. 제약주들이 상승하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또 상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승을 그대로 그냥 전고점 돌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정했냐면요. 13만 2천 원 지지가 되는지 좀 한번 살펴봤고요. 14만 원 돌파하면 전고점을 가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상승 쪽으로 또 기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약주 섹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 한국 BN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비만 치료 관련해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상한가를 안 갔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로 좀 보여지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상승 한번 주고 거래량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중국 식약처에 대한 승인 획득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만 좀 증가가 되면 좀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4,700원 지지가 돼야 돼요. 4,700원 지지가 되는지 보고 5,100원 올라가면 급등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움직임 속에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종목들끼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지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없었지만 G2G 바이오라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좀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이 종목의 움직임도 최근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상장 당시 때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양음양의 패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이오를 최근에 우리 한 며칠 계속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G2G 바이오도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보면은 라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13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3만 돌파하고 양음양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은 15만 원을 지지를 해주면 한 번 더 레벨업되고 신고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2G 바이오까지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바로 반도체 소부장. 자,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뭐 시장에서 가이던스 자체는 상향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온다면 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소부장은요. 제가 정말 목이 닳도록 이야기했거든요. 봐야 돼요. 저는 반도체 좋게 생각하거든요. 반바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가 진짜 꽤 오랫동안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은요. 다시 한 번의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분석을 했을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야 이제 다른 쪽의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주도 몇 개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을 좀 탈피해서 지금은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한솔케미칼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 같아요, 지금. 네, 좀 약간 급등을 해갖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네. 네. 일단 이거부터 보죠. 그러면 그린 리소스 그럴까요?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보죠. 네. 제가 뭔가 계속 저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대를 파운드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 본인이 급등의 전설이라고 급등하는 종목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린 리소스에 리소스부터. 대해서 한번 네. 살펴볼게요. 왜냐면 제가 마음속에 이거 급등하는데 이거 제가 시청자분들께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 노련하십니다. 저희 마음까지 이렇게 잘 조절해 주셔서 이 종목은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오늘 급등을 양봉을 3개를 보여줬어요. 네. 양봉을 3개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삼성 파운드리 관련 이제 부품 코팅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 관련주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린리소스는 10,000원을 지지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여기에서 10,0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또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부장주 중에 가장 끼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케미칼 한번 살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한번 여러분께 봐드리도록 할게요. 한솔케미칼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도체 2차 전지에도 2가지 이슈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네. 있어요. 근데 한솔케미칼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시장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한 차례 정말 쭉 올라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아마 갖고 계신 분은 많이 지루할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수와 함께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오늘 한솔케미칼도 오늘 반등해 주려고 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수렴 구간이 있지 않을까. 거의 2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에 안 올라가서 많이 지루했을 텐데요. 뭔가 그 하락과 상승의 폭이 좁아져 가고 있어요. 한솔케미칼처럼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16만 8천 원 지지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18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챙겨볼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승 이후에 지금은 좀 많이 눌려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맞습니다. 지금 이 파크 시스템은요. 원자 현미경 분야 1위 기업이에요. 우리는 또 1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주가는 뭐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그 하이브리드 본딩용 신규 개축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상승하길 좀 바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앞전에 봤던 종목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과 같이 애매한 장에서는 어제보다 비싸게 사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파켓 시스템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했지만 네. 대장주의 역할은 아니다. 그래도 나중에 장대 양봉 보여주면 또 새로운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24만 원 지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2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가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삼성 SD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방금 본 종목과 비슷하게 한 차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약해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AI 전환 수요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실적이 뭐 좋은 그런 이슈들은 많은데 네. 정작 주가는 잘 못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 그러니까 정말 호재들이 많다라고 하는데도요. 못 가는 건 뭔가 돈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약하니까 저는 삼성 SDS는 14만 2천 원 가족 지킴선 14만 7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켜볼 종목은 PIE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 상승할 때는 정말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왔다가 지금 구간은 좀 눌려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게 요즘 반도체 보면은 기판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오. 테슬라도 삼성하게 원하는 것도 그런 이제 열 효율 관련 기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용화가 되진 않고 있어서 유리기판이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지금 살펴볼 필요 있다. 소부장 관련해서. 그래서 PI를 체크를 해봤고요. 가격은
7,600원으로 지지되는지를 볼 거고요. 8,5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면 과거의 저 흐름은 매집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같이 추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주제와 함께 종목들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내일의 급등주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지 급등주 시그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급등주 시그널이지만 좀 더, 왜냐면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커서 네. 오늘 하루는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자, 이거는 뭐 급등주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인데 최근 시세가 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삼성전기는 왜 좋아하냐면 삼성전기는 늘 삼성에서 네. 2등주였는데 최근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유리기판도 있고요. AI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공부하고 15만 5천 원 유지해주면 정고점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16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할 종목은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자리가 너무 당기시는 그런 자리라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그 좋은 흐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올라가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을 오늘 좀 가져와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로기트 마틴 관련된 게르마늄 공급 협력 MOU도 있고 재료들은 좀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79만 원 가죽지킴선 지지되는지 보고 네. 82만 원 돌파하는지 볼 거예요. 최근에 돌파 시도하다가 누르고 돌파 시도하다가 눌렀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혹시나 여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만 좀 잘 지켜준다 그래도 상승 방향으로 한번 슈팅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밀리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유리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한미약품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네요. 요즘 보면 그냥 제약, 의약, 네. 의료 이거 하면 다 가요. 음. 금리 인하기는 제가 우리 이제 앵커님하고 얘기했지만 네.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돈들이 못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상 그 패턴과 공식이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대한 흐름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용은 여러분들 매번 우리가 한미약품은 저 아니어도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이슈를 보시도록 하고요. 29만 원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29만 원 유지되면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네. 31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PCB 관련해서 다음 종목으로 지켜볼 종목은 대덕전자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와준 모습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역시나 PCB 전문 관련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 여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한 차례 바닥, 두 차례 바닥에 또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차례를 전고점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시도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22,300원 지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25,000원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신고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제보다 비싼 종목. 지금은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부정하면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도 전고점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어제보다 비싼 주식이 좋아 보인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보다 비싼 주식으로 보이는 종목은 결국 이렇게 소부장이라든지 제약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인 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기술적인 측면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62,000원, 62,5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66,000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급등 형태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픽 종목을 보시면서요.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 이슈되는 업종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범한 퓨얼셀을 봤습니다. 역시나 수소, 선박 이런 관련 이슈 종목 중에 강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픽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이죠. 조정을 줄 것 같은데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이 K푸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한 흐름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SF의 이 반도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바로 차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범한 퓨어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퓨어셀 관련된 종목 살펴봤는데 흐름들이 다들 윗꼬리 좀 많이 달았다면 오늘 범한 퓨어셀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 퓨얼셀 관련주 중에선 대장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이슈는 역시나 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건 좋은 것이고 또 선박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19,200원 유지가 되는지 보고 21,000원 돌파하면 다른 종목보다 강하고 지금 정고점에서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상명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주가 올라가는데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몫을 하실까요? 많이 먹죠. 네. 같이 먹을까요? 아, 좋아요. 진짜 참 너무 히트 라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매운 K푸드 이슈가 너무나 크고요. 정말 요즘 정말 내놨다 하면은 매출이 정말 승승장구한데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주가의 흐름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나오면 우리 시장에도 유리해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요. 143만 원을 유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 160만 원을 돌파하면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종목으로 SFA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돼서 주가 흐름 지금 너무나 바닥 구간에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지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인데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기업인데요. 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주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좀 더 좋으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차트가요. 점차적으로 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을 3,250원을 지지되는지 좀 봤고 그리고 3,450원 돌파하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